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문자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주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자열을 핸들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고 뒤쪽에서는 이 문자열과 관련된 주요한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문자열을 표기할 때는 앞에서도 배웠지만 단따옴표 아니면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기호 사이에다가 문자열을 위치시켜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echo 하고서 hello world라고 하고 hello world를 단따옴표로 감싸주거나 아니면 쌍따옴표로 감싸주면 되는데 만약에 단따옴표로 시작했으면 단따옴표로 끝나고 쌍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쌍따옴표로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텍스트 안에서 단따옴표로 시작해서 단따옴표로 끝났는데 그 문장 안에서 단따옴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 escaping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호가 백슬래시인데요. 여기 예제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예제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hello world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슬래시가 있는데 이 슬래시는 거꾸로 된 슬래시라고 해서 역슬래시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역슬래시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보통 엔터키와 이 백스페이스 있죠. 문자를 지울 때 쓰는 백스페이스 그거 사이에 보시면 역슬래시의 기호가 있거나 아니면 원화 표시 있죠. W에 스트라이크 처리된 거 그게 이제 역슬래시고요. 그 역슬래시를 쓰고 그리고 단따옴표를 쓰게 되면 escaping 이라고 하면 도망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문자열을 이쪽에 도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단따옴표로 시작했지만 이 단따옴표는 단따옴표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따옴표라고 하는 이 문자의 고유한 데이터의 이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실행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hello 단따옴표, word, 단따옴표 그리고 hello 쌍따옴표, word, 쌍따옴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쌍따옴표도 마찬가지로 쌍따옴표를 시작해서 쌍따옴표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서 쌍따옴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역슬래시를 붙여주면 escaping 되면서 그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제는 조금 이상하죠? hello world, hello world 이렇게 됐는데 이게 원래는 줄바꿈이 보통 돼야지 될 건데 줄바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소스 보기를 해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시죠. 여기 보시면 p3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래서 p3에서는 hello world 하고 역슬래시 n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hello world 역슬래시 n.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p3를 실행해 볼게요. 자, 이거상에서는 이거상에서는 줄바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것은 HTML 해석하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소스 보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 하고 띄어쓰기 hello world 하고 이번엔 역슬래시 n이 출력이 되네요. 이거 우리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죠.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쌍따옴표 안에서 역슬래시고 n을 하면 줄바꿈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근데 단따옴표 안에서 역슬래시 n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줄바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기호가 그대로 출력이 되죠. 이게 바로 쌍따옴표와 단따옴표의 차이인데요. 이 단따옴표는 그 단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n은 이 쌍따옴표 안에서는 줄바꿈이라고 하는 기호로서 해석이 되는데 이 단따옴표 안에서는 역슬래시 n이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따옴표 같은 경우는 어떤 기호들을 그대로 표현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고요. 쌍따옴표는 기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줄바꿈이죠. 그런 역할들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쌍따옴표를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쌍따옴표는 뭔가 해석의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약간 속도상의 속도가 조금 느리고요. 단따옴표는 해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문자열을 출력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단따옴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건 앞에서도 배웠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a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배열을 할당하는데 첫 번째 원소는 hello고 두 번째는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에요. 이 배열을 어떤 문자열 안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 코딩의 공식 인사는 그리고 중괄호하고 중괄호를 닫죠. 그리고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는 $a, 즉 여기 a라고 하는 변수명이죠. 에 대괄호하고 0을 했기 때문에 이 a 배열 a에 첫 번째 원소를 가져오는 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대괄호 안에 1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원소, 즉 월드를 가져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4번을 가져와서 실행시켜 보면 자, 생활 코딩의 공식 인사는 hello 그리고 띄우고 A1이죠. 월드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단따옴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단따옴표를 쓰고 단따옴표를 쓴 다음에 이거를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중괄호가 그대로 표현이 되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따옴표는 문자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쌍따옴표를 써야 되고요. 만약에 단따옴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따옴표를 일단 닫아주고요. 그리고 점은 뭐냐면 문자와 문자를 합해주는,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연산자가 바로 저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뒤에서 제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해버리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중괄호를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또 지워주고요. 그리고 점을 찍어요. 그리고 공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단따옴표를 한 다음에 스페이스를 해서 한 칸 띄워주고요. 그리고 다시 점을 찍습니다. 중괄호를 지우고 중괄호를 지운 다음에 다시 점 그리고 단따옴표를 쓰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PHP에서 문자와 문자를 더할 때는 점을 씁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수 A는 생활, 변수 B에는 코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echo로 해서 A.B를 하게 되면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값이 echo에 전달이 되면서 생활 코딩이 화면에 출력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랑은 다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더하기를 쓰게 되면 숫자도 더하기가 되고 문자도 더하기가 되거든요. 근데 PHP는 문자와 숫자를 구분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기를 쓰게 되면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 이번에는 문자와 관련된 주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PHP는 다른 언어랑 비교했을 때 문자와 관련해서 아주 풍부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문자 처리에 강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문자 관련된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하셨던 분은 PHP를 해보시면 아주 편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문자 관련돼서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요한 함수 몇 가지를 추려봤고요. 이것들을 하면서 이제 PHP 문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strPOS, string position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열어보면 한글화된 문서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PHP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요한 언어 중에는 한글이 없기 때문에 이 한글화된 문서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영어일 수도 있지만 영어도 사실 해석하면 되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하죠. 자, 우선
이 문자열이 처음 나타난 위치를 찾는다 라고 해서 이 문자열의 이 함수에 대한 어떤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문법이 나오는데, 자, 인자로 3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대괄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옵션이라는 뜻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괄호가 없는 것들은 반드시 인자로 주어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인자가 주어지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첫 번째 인자는 헤이스택인데 두 번째 인자는 니들이죠. 헤이스택은 뭐냐면 건초더미라는 뜻이고요. 니들은 바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은유적이죠. 그래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다는 뜻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인수에 대한 선택 그 설명들이 나오죠. 헤이스택은 뭐고 니들은 뭐다. 그래서 반환값은 정수를 반환한다. 위치를 찾고자 하는 문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수로 반환하고, 정수는 숫자란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불린으로 폴스를 반환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예제가 있어요. 보통 이런 함수들은 요 설명만으로는 사용 방법을 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제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my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거기는 abc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a라고 하는 데이터가, a라고 하는 문자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찾는 게 이번 미션입니다. 자, strpos, string position에, 자, 첫 번째 인자는 뭐라고 했죠? 헤이스택이고 두 번째는 니들이라고 했어요. 건초더미, 바늘. 자, myString으로 abc가 들어가 있고 findme로 a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abc에서 a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아서 그 값을 pos에 저장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 조건문이 나오는데 pos가 펄스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을 실행해 준다는 거예요. 문자열을 findme 문자열을 myString 문자열에서 찾지 못했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지금 부등호가 equal이 3번 나오는 것은 이 pos라고 하는 것이 이 스트링 포지션을 리턴한 값이 정확하게 폴스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예요. 예. 만약에 문자열이 첫 번째 시작되는 부분에서 발견된다면 이 스트링 포지션은 0을 리턴할 텐데,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0은 폴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a 값이 a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 pos의 값이 0이 되고 이 0은 폴스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if문이 실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equal을 3번 써주고 false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lse는 뭐냐면 이 abc 안에 a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을 찾았다. 뭐 그 위치는 어디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뒤에서 제가 이 매뉴얼을 보는 법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함수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근데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오랜 시간 그 문제에 함께 있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함수들을 찾아보셔야죠. 그러면서 점점 익숙해진 함수들을 갖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쌓여나가는 거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모든 기능을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